영화로 세상을 봅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영화 팟캐스트 김프로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여행 가는 날입니다. 우지경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우지경입니다. 네. 저희가 계속 이제 사연을 받고 있는데 신기한 사연들이 막 답장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사연은 저희가 굉장히 열띤 토론을 한 끝에 저희 나름대로는 야, 요거 괜찮다. 그렇죠. 네, 괜찮다. 그건 김프로님 생각이고 아, 그래요? 네. 저는 와 진짜 어떡하지? 어떻게 여행 스케줄을 짜주지 고민했어요. 정말 고민의 결과로 네.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가 너무 난감해가지고 꽤 고민을 했는데 도대체 어떤 사연이길래 네. 이렇게까지 난감했을까 싶으실 텐데요. 일단 사연을 보내주신 청취자분의 목소리로 네. 사연을 먼저 들으시고 상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콩을 연구하는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저는 밭에서 콩 농사도 짓고 실험실에서 콩 유전자 연구도 합니다. 8년 만난 1살 연상인 남자친구는 석사과정 때 실험실에서 만났는데요. 지금껏 한 번도 여행을 같이 가보지 못했습니다. 카페, 영화관, 식당, 서점 같은 곳 말고는 둘이 어디 가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제 남자친구는 간단한 휴가조차 가지 않습니다. 집, 학교, 헬스장을 벗어난 적이 별로 없는 모범생 스타일인데 심지어 꿈이 본인 가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헬스장에 가는 거래요. 과학책과 논문 읽는 걸 즐기는 남자친구는 쉬는 시간에 아이돌 음악도 듣고 예능도 보고 정치인 성대모사도 합니다. 매일 청소를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 생기는 게 싫어서 집에서는 과자나 음료를 제외한 어떤 것도 먹지 않습니다. 가끔 집에서 맥주를 마시고는 하는데 그것도 안주 없이 벌컥벌컥 마셔버리죠. 저는 여행을 좋아해서 그래도 틈날 때마다 혼자나 혹은 다른 사람들하고 여행을 가곤 하는데요. 졸업이 다가오니 이제 남자친구와 함께 가보고 싶습니다. 여행지에서 만나는 마음의 편함, 새로움 같은 걸 꼭 알려주고 싶어요. 참고로 제 여행 스타일은 좀 이중적인데요. 숙소나 이동수단을 철저하게 알아보고 예약을 하기도 하는데 막상 여행지에 도착해서는 즉흥적으로 일정을 바꾸기도 합니다. 산책하고 길거리에 앉아있고 야경을 감상하고 그러고 싶은데 안전하다는 확신이 없으면 정해진 루트를 절대 벗어나지 않고요. 필리핀에서는 5일 동안 시내 관광을 전혀 하지 않았고 네덜란드나 파리에서는 아무리 늦어도 8시에는 귀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겁이 많지만 또 낭만은 있어서 꼭 밤마다 창밖 야경을 보면서 그 동네 맥주를 마십니다. 뭔가 애매하게 까다로운 저와 여행 바보인 남자친구의 첫 여행지 어디가 좋을까요? 남친은 덥고 습한 곳만 빼면 너 가고 싶은 곳으로 정하라고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네, 이런 사연입니다. 네. 특이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정말 여행지 추천하기 힘든. 네. 아니 근데 남자친구분이 저는 사실 이해가 좀 되거든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저의 꿈이 네. 비슷해요. 운동만 저는 헬스장에를 가고 싶을 때 가는 게 아니고 집으로 들이는 게 꿈이에요. 집에 피트니스를 집에 딱 이렇게 피트니스 룸을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사람 불러서 PT도 받고 그렇지. PT를
와. 그치. 제가 아는 분 중에 예, 돈이 많으신 분 중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거 거의 헐리우드 스타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불러가지고 야 너무 부러운 거야. 그걸 또 직접 보고 이제 딱 그려줬구나. 이분은 이제 뭐 여유가 굉장히 많이 있으신 분이라 네. 하루는 B를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악기를 좀 배워봐야 되겠다. 네. 그러더니 악기 하는 뮤지션을 네. 불렀어. 진짜. 집으로. 네. 그래가지고 악기를 당신이 사와라. 근데 악기가 비싼 악기여가지고 제가 드럼인가 뭐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 그러면 한 800만 원 선에서 네가 사가지고 세팅해. 집에다가. 그걸 하더라고. 이야. 와. 참 대차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멋지네요. 네. 집이 그렇게 넓고 좋으면 그 집안에 다 들여놓고 싶겠지. 네. 뭐 그럴 수 있죠. 아니 근데 저는 뭐 이제 그거는 약간 농을 섞어서 얘기했지만 규칙적으로 운동을 계속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저는 이해할 것 같아요. 무슨 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네. 이 남자친구는 그러니까 딱 그 루틴이 잡혀있는 삶을 훼손시키고 싶지 않은 거 아닌가? 그렇죠. 네. 네, 뭐 귀찮은 거지. 네. 다른 거 뭐 이렇게 막 도전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렇죠. 뭐 이런 것만 하고 싶은 분이 아닌가? 네. 저보다 좀 많이 심하기는 한데요. 네. 아니 근데 너무 놀라운 게 간단한 휴가조차 간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게 루틴이 완벽한 사람도 네. 한 번은 휴가 가서 이렇게 막 그러고 싶다 이런 게 보통 아닌가? 김 프로님도 여름 휴가를 다녀오셨는데. 그러게. 사실 여름 휴가를 참 놀랍더라고요. 가서 그러니까 가서 재미가 없는 거지. 가본 적이 있을까? 가서 어릴 재미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릴 그러지 때? 않을까요? 예전에 내가 재미있고 짜릿한 경험을 네. 별로 해본 적이 없지 않을까. 그럴 수 있지. 그런 경험이 있어야. 전혀 전무후무하신 것 같아요. 여행에 대한 즐거운 경험이. 그치. 그럼 네. 마지막 여행 경험은 막 어릴 때 아버지 엄마랑 같이 간 설악산 이 정도 일래나? 거의 그 정도가 아닐까? 수학여행. 수학여행 뭐 그러겠죠. 그 정도였을 수 박사 있겠구나. 과정 하신다니까 아무래도 계속 이렇게. MT 졸업여행. 근데 그런 것도 이렇게 이공계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잘 가나요? 잘 안 가는 거 아니에요? 그 MT는 가긴 가겠지. 근데 또 남자분들 많고 막 이런 거 한 거 아니에요? 아닌가? 가면 숙소에 앉아서 뭘 먹겠지. 그게 다였던 여행 뭐 이런 거 아닐까. 이게 또 놀 줄 아는 사람들하고 놀러 가야 그렇지. 재밌는 이런 게 있잖아요. 맞아. 아니 전 대학 때 공대랑 같이 조인트 MT를 간 적이 있거든요. 제 여대를 나와가지고. 네네. 남자들이 많았겠네요. 네, 그들은 너무 기대를 하고 왔는데 아, 너무 공대생들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없지. 그래요? 그래서 그랬군요. 서로 실망하고 재미없게 헤어졌어요. 아, 그렇구나. 네. 제가 예전에 기자할 때 판사분들하고 술 먹을 때 느낌인 것 같아. 아, 그래요? 판사분들하고 술 먹으면 전반적으로 재미가 없거든요. 이분들이 막 사회생활을 활발하게 하시면서 많은 부류의 분들을 만나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판사들끼리 혹은 조금 이제 더 해야 뭐 이제 기자 정도 혹은 자기 친하던 이제 뭐 법조인들 이 정도 만나서 노니까 재미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재미가 없어요. 분위기들이 있구나. 아, 재미가 없어요. 네. 근데 재밌고 싶어해. 아, 그래요? 그거 알죠? 그게 더 피곤한데.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는 이렇게 본 거 어디서 막 이렇게 흉내도 내고 하는데 그렇게 어색한 거예요. 아, 어떡하냐. 그래도 그분들끼리는 재밌을 수도 있잖아요. 재밌을까? 재밌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이랑 같이 있으면 제일 힘들던데. 그렇지. 맞아요. 차라리 그냥 조용히 각자 이렇게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지.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자기들 그치. 스타일로 그냥 놀면 그럼 또 되는데. 그 분위기가 있는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마초 스타일 그런 거 하고 싶은가 봐. 그냥 모아놓고 뭐 하고 너무 어색해. 죽겠는 거야, 하고 있기가. 그랬구나. 또 맞춰는 드려야 되니까. 하여튼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분이 뭐 그렇지는 않더라도, 전반적으로 막 이렇게 어울려서 재밌게 막 놀고, 일탈하고, 이런 부분에는 좀. 그래도 이분이 쉬는 시간에는 아이돌 음악을 듣고, 정치인 성대모사를 하신대요. 그거 혼자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서로 뭐 주고받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렇지. 예능 보고 그냥. 아이돌 성대모사 혼자 하고. 혼자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매일 청소를 하셔요. 네. 훌륭한 분이야, 진짜. 그러니까 여행지의 숙소가 정말 깨끗해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그래서 도대체 이런 분한테 네. 추천할 수 무슨 있나? 여행을 추천할 수가 있냐. 그렇지. 딱히 떠오르는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행을 처음 가는 거예요. 그렇지. 여자친구랑. 여자친구하고 여행을 처음 가. 그러니까. 연애를 무려 몇 년 8년. 했죠? 8년 동안
어떻게 단 한 번도 안 갈 수가 있죠? 여자친구는 여행을 좋아하잖아, 또. 네. 혼자 간다잖아요. 혼자 간다고. 야. 그러니까 이번 여행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 둘에게. 잘못 추출하면 안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거의 정답에 가까운 게 오늘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여자친구분도 본인 스스로 애매하게 까다롭다. 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건 여자친구를 고려할 게 아닌 것 같다. 네. 네. 이 정도면 굉장히 정상이시다. 그렇죠, 그렇죠. 남자친구분에게 맞춰서 성공적인 여행이어야 네. 네. 두 분이 굉장히 기억이 좋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목표를 정확히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여행의 즐거움을 알려주고 싶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런데 남자친구가 원하는 매일 운동을 하고 깨끗한 숙소에서 야. 그렇죠, 그렇죠. 좀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가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드웨인 존슨 형님 정도 돼야 짐 뜯어가지고 그렇지. 가서 세팅해놓고 정연기에 실어 가서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건 안 되니까 그럴 수 없잖아. 그렇지. 그리고 이 여자친구분에게도 어울리는 여행이기도 한 게 막 산책하고 야경 보고 싶지만 저녁에는 일찍 들어온다. 숙소로 하시니까. 맞아요. 안전해야 되고. 네. 안전을 중요시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 고민은 뭐였냐면 남자친구가 운동을 매일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일 네. 그럴 수 있는 여행지가 있나요? 물어봤는데 딱히 없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호텔에서 하면 되지라고 했는데 그 웬만한 호텔은 피트니스가 작잖아요. 좋은 그쵸. 호텔도. 그리고 이분은 네. 운동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의 심리는 뭐냐면 거기서 그냥 기구가 이렇게 구색만 갖춰져 있는 기구 말고 거기서 진짜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같이 막 운동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사람들도 많아야 돼. 그러니까 근데 여행지 가서 그거를 끊을 수가 없어 별로. 리조트 같은데 휴양지 가면 세팅이 돼 있긴 한데 사람이 별로 없죠. 사람 없죠. 잘 없고 네. 그치, 누가 그치. 거기 와서 제정신이야? 그거 하겠어. 그치. 다 수영장에 있잖아요. 그렇지. 저도 좋아해서 한번 갔던 적이 있어요. 리조트에서요? 휴양지에 가서 리조트를 갔는데 정말 구색만 갖춰놨어. 이렇게 여기가 짐입니다. 네. 라는 걸 흉내만 내놓기 위해서 사람도 없고 있기만 있네. 그냥 있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간히 좋은 데서는 그렇게 운동하러 막 사람들이 오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그럼 진짜 운동할 맛도 안 나잖아. 괜히 운동하러 가면 싸우지 또. 여자친구 가면 놔두겠어? 그렇지. 거기 가서 30시간씩 운동하고 있으면 그렇지. 싸우지.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운동할 동안 여자친구는 즐길 거리가 있는 숙소를 잡으면 좋죠. 네. 그래서 그렇죠. 그거를 골몰 하다가 네. 도대체 어디를 가냐. 그러면 템포럴리 가서 그냥 며칠 이렇게 끊어야 돼. 근데 또 그거는 그 사람들이 안 쳐주거든요. 그 짐에서 며칠 와서 이용권 이렇게 하는 거는 어지간히 막 근데 또 외국이니까 부침성이 좋지 않고는 운동 이렇게 하기 좀 쉽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를 고민하다가 네. 나온 결론. 네. 정말 근데 결론이 너무 좋아요. 네. 네. 깜짝 놀랐어. 고민은 지지부진했으나 네. 발표할까요? 네, 네. 발표해주십시오. 네. 어차피 제목이 다 나와 있어요. 네. 왜 우리 이렇게 시간 끈 거야? 그렇군요. 자, 우리 콩 영구 커플을 위한 여행지는 덥고 습하지 않은 나라로 가는데요. 네. 스칸디나비아, 러시아로 갈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무슨 운동을 해? 크루즈를 타고 갈 겁니다. 그렇지. 진짜 신의 한 수예요. 그러니까요. 네, 북유럽으로 가는 프린세스 크루즈를 추천드려요. 프린세스 크루즈. 그래서 일단 남자분이 선호하시는 게 다 갖춰져 있어요. 그 안에 예, 운동하시는 분들, 운동에만 초점을 맞추면 운동하시는 크루분들이 안에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럼요. 그리고 자기들 거기서 네. 운동을 많이 한다면서요. 왜냐면 승객들은 뭐 짧게는 한 3, 4일, 정말 길게는 100일 이상 배를 타지만 승무원들은 8개월, 9개월씩 타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몸 관리가 체력 관리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쉬는 시간에 운동하는 분들 많으세요. 필수네, 필수. 필수죠. 네. 그러니까 가면 항상 운동을 하는 가족 같은 분위기가 이미 있다. 그렇지. 그리고 크루즈를 타시면 엔터테인먼트 팀이 있어요. 오. 그러니까 이 댄스와 뭔가 밤마다 곳곳에서 라이브 공연 뭐 있거든요. 그거를 먼저 무대에 와서 춤도 춰주고 분위기 띄워주시는 분들이 낮에는 쉬세요. 뭐 하겠어요? 운동하시죠. 아, 진짜? 네. 그렇구나. 괜찮다. 그러네. 조심하셔야 돼요. 여자친구가 반할 수도 있어요. 오늘 열심히 하셔야겠네. 그건 알아서 할 일이고. 네, 몸 좀 더 만들어서 가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셔서 뭐 일주일 뭐 열흘 이렇게 크루즈를 타고 가시면 시간 떼가지고 그렇죠. 가서 운동을 해도
여자친구분이 그걸로 싸울 일은 없거든요. 그럼. 그 시간에 어딜 가야 되는데, 네. 뭘 봐야 되는데, 네. 지금 이걸 하고 있냐 하고 한두 번은 봐주겠지만, 싸우기 시작하면 답이 없는데, 여기서는 뭐, 그럼요. 갔다 오는 동안에, 어차피 안에 있으니까, 할 거 많잖아요. 그치. 그리고 뭐 여자친구랑 잠깐 같이 가서 러닝머신 정도 같이 하다가 운동 쭉 하시고 여자친구는 그 옆에 무료 사우나도 있거든요. 크루즈는 보통 무료 사우나와 유료 사우나 스파 시설이 구분돼 있어요. 아, 그래요? 무료 사우나 같은 거 잠깐 즐기셔도 그건 되고. 왜 나눠져 있는 겁니까? 마사지가 들어간 스파 시설과 약간 프라이빗한 스파 시설이 이제 유료로 되어 있고요. 네네. 뭐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마사지를 받지 않으신다면. 마사지 받으면 비싸요? 네, 근데 마사지는 가성비가 낮아요. 그건 정말 태국 이런 데 가서 받으시고, 네. 마사지는 받지 마시고, 네. 어쨌거나, 사우나만. 뭐, 그렇게 하신 다음에, 여자친구는 수영장 가서 좀, 그냥 선베드에 누워서 책도 보고, 그치. 쉬면 되죠. 영화 보고. 그치. 그쵸. 그런 동안 운동하겠다는데 뭐. 그렇지. 네. 배는 다음 기항지로 가고 있고. 네. 얼마나 좋아. 네. 알아서 가고 있고. 네. 근데 보통 크루즈가, 네. 뭐 이제 신혼여행을 가거나, 조금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뭐 화혼여행 가실 때,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주변에 크루즈 여행 갔다 왔다는 사람도 사실은 본 적이 없어요. 처음인가요? 네. 본 적이 없어. 저는 한 번 타본 적이 있어요. 크루즈를? 언제요? 크루즈 여행을 간 게 아니고 배만 탔는데 아, 진짜? 나폴리에 있다가 뭐 어떻게 가다가 있다가 그리스를 한번 가볼까? 어떻게 가야 되지? 이러면서 이제 여행 중에 그리스는 갈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네.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산토리니 이런 데 가야지. 근데 어디 가면 그리스 가는 배가 있대. 그 동네가 뭐 나폴리에서 별로 멀지 않은 동네였어요. 네. 배 구경이나 한번 가보자. 근데 배가 진짜 큰 배들이 있는데 크루즈들이었던 거예요. 네. 혹시 이거를 타려면 어떻게 타야 되냐. 그러니까 이거 크루즈 배인데 뭐 다음에는 뭐 여러 나라 들르는 거다. 그리스를 가냐 했더니 그리스 간다. 네. 어떻게 하면 탈 수 있냐 했더니 그냥 타라는 거예요. 그냥 타라고? 그래서 파트라스 항구까지 간대. 뭐 발인가 뭐 여기였던 것 같은 나폴리 옆 도시였는데. 정말 드문 케이스인데요. 네. 대신 가판에만 있으면 된대요. 그러면은 뭐 그래서 뭐 몇 유로 그냥 주고 탔어요. 진짜? 대신에 가판에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선실로 못 들어가고 선실 사람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당연히 못 들어가. 네. 근데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그 가판이 앞 가판이 있고 뒷 가판이 있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앞에 막 넓은 데 말고 뒤에 약간 간이 수영장 2개 정도 있고 있는 이제 선미에도 수영장 있어요. 선미 이제 가판이었는데 거기 저희 같은 애들이 한 몇 명 탔어요. 배낭 메고 하던 애들 우르르 해서 탔는데 그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늘이. 그래서 진짜.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야 배가 출발하고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했는데 이게 한 17시간인가 가는 건데 진짜 죽겠는 거야. 그 밤엔 너무 춥고. 그치. 그걸 타본 애들은 아니 밤에 난민이네, 거기서 난민? 주무신 거예요? 네, 밤에 그걸 타본 애들은 여기 보니까 여름이었거든요. 침낭도 있고 이렇게 뭐 이렇게 그늘막 이런 걸 쫙 펴가지고 자더라고 애들은. 우리는 정말 저랑 같이 간 그 일행은 살까지 다 벗겨지고 밤에 오들오들 떨고. 추워요. 밤에 추워요. 진짜 죽을 뻔했어요. 네. 근데 신기하게 제가 멀미가 되게 심한데 멀미가 심하진 않더라고요. 배가 커서 그런지. 네. 근데 밤에 이렇게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망망대해. 맞아요. 네. 별이 보이죠. 아무것도 없는 망망대해를 보고 있는데 기분이 좀 이상해요. 근데 그러다가 저 멀리서 진짜 큰 배가 이렇게 일부러 가까이서 지나가더라고요. 거기서 싹 지나가면서 근데 거기 선실들이 보이잖아. 네. 너무 부러운 거야. 난 뭔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3등 칸에 타는. 그러니까 약간 아니 크루즈선을 타셨는데도 그죠. 노만 앉아있지 노예랑 뭐가 달라. 그러니까 똑같지. 가판 닦고 막 이런 뭐 그랬던 기억이. 근데 이분들은 그 선실에 들어가실 수 있다. 그런 크루즈 아니니까. 그렇지. 네. 그러니까 불법 승선하신 거고요. 한마디로 이분들은 그렇죠. 그냥 태워준 건가? 그러네. 10명 안 되는 애들이 탔어요. 그 태워준 분 그냥 주머니로 돈이 들어간 거죠. 지가 뻗지 받고 그냥. 네. 그냥 탄 거야. 분명 그리스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 뭐 어쨌거나. 네.
이분들은 미리 사전에 일정 다 알아보고 네. 예약하셔가지고 그렇죠. 아름답게 승선하실 거예요. 네. 저처럼 네. 하면 안 돼요. 네. 큰일 나. 네. 아니 근데 저도 사람들이 여행 작가니까 크루즈 갔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는 여행 작가 되기 전에 크루즈를 엄마를 모시고 여행을 가는데 그때만 해도 부산을 모항으로 한 이름이 드림 크루즈였어요. 그 배가 막 론칭을 해가지고 좀 특가 세일 이런 걸 할 때 제가 딱 예약을 한 거예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일본 갔다 왔어요. 일본. 후쿠오카 나가사키 갔다 왔어요. 코스도 쉽고 좋잖아요. 익숙한 일본이니까. 그러네. 근데 무슨 일이 이슈인지 까먹었는데 완전히 배 한 척이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100% 환불해주겠다. 미안하다. 근데 저는 엄마한테 이미 엄마 내가 크루즈 여행 시켜줄게. 엄마는 개모임 10군데 가서 우리 딸이 크루즈 여행 시켜준다고. 이거 어떻게 해서 나는 가야 된다. 다음 배라도 타고 가겠다. 그랬더니 뭐 한 2주, 3주를 더 기다려야 모객이 되고 뭐 배가 있대요. 기다려도 타겠다. 그랬더니 너무 죄송하니까 발코니 룸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싼 방을 예약했는데 제일 비싼 방을 받은 거예요. 진짜. 그래서 엄마는 이게 웬 떡이냐. 그러네. 네. 또 이제 엄마는 우리 딸이 발코니 룸을 예약했더라. 그렇지. 그렇지. 알게 뭐야. 네, 그렇지. 입소문 쫙 나고. 그게 좋네. 제가 회사 딱 그만두고 첫 여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배가 좀 작아서 그리고 카지노 같은 게 없어가지고 제가 꿈꿨던 크루즈만큼은 아니었지만 크루즈 할만하구나 이런 생각이 생긴 거죠. 그럼 그때 이후에 또 크루즈를 네, 그 이후에는 출장으로 3번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나 경력에 비해서 크루즈 맞네. 경력이 많은 편이에요. 야, 전문가십니다. 크루즈 전문가. 네.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없으면 추천을 어떻게 하겠어. 이 헬스장을 꼭 가야 하는 남자친구를 데리고 여행을 어떻게 갑니까? 그렇지. 뭐 그냥 국내 여행 가시라 이러면서 막 헬스장 추천해주고 이럴 텐데 우린 그러지 않다. 네. 제주도 갈 뻔했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자, 그래서 팁을 몇 개 가져오셨는데 네. 첫 번째 팁. 일단 내년에 여행 가신다고 했으니까 크루즈는 2년치 스케줄이 먼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홈페이지를 가셔도 되고 제가 딱 찍어 추천드리는 게 프린세스 크루즈잖아요. 프린세스 크루즈. 왜냐면 제가 타본 크루즈 중에 제일 나았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상담이나 이런 게 조금 쉬우니까. 그래서 이제 요걸 타실 때 혹시라도 남자친구나 본인의 생일이 있는 때 타시면 더 좋아요. 왜요? 그러면은 배에서 뭐 해줘요? 네. 생일 축하 이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성 승객에게는 꽃다발, 매니큐어 서비스, 음료 제공 뭐 이런 게 있고요. 남성 승객에게는 맥주 버킷. 버킷에 맥주 담아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면도기, 선내 카지노 게임 그 칩을 좀 주나 봐요. 네. 그렇구나. 재밌겠다. 기왕이면 만약에 맞춰서. 생일이 맞으시면 맞출 수 있으면. 네. 그리고 생일 파티를 그때 크루즈에서 한다는 것도 남자친구 생일에 해준다면 되게 강렬한 여행은 즐거운 거구나 이런 기억이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조금 아깝다. 요거는 남자분이 여자분을 위해서 이렇게 그럼 편견 버리세요. 준비하면 왜냐면 이런 남자 그거에 감동 별로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래요? 수도? 그렇지. 맨날 운동하는 남자인데 와서 그러면 그냥 여자분이 자기 생일에 맞춰서 갑시다. 그렇지. 본인 생일. 그렇지. 본인 생일에 갑시다. 네네. 이거 뭐야? 아니야, 운동해. 이러면서 이제 서비스 받고. 남자친구 생일에 했다가 괜히 나름대로 기대하고 했는데 반응 시큰둥해가지고 싸울 바에야. 그래. 본인 생일. 자기 생일에 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그렇지. 네. 남자친구한테 우리 여행 언제 가? 내 생일에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괜찮네. 하면. 네. 그리고 크루즈를 젊은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은 보통 그냥 여행사에서 티켓까지 같이 맡기시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언제 갈 거다 시기를 크루즈 상품을 보고 딱 정하면 비행기 티켓만 미리 살수록 싸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크루즈가 내년에는 보니까 6월, 7월에 있는데요. 코펜하겐에서 출발하더라고요. 그래서 코펜하겐행 티켓을 미리 사면 80만 원 이하에도 사실 수 있어요. 보통은 피네어 타고 많이 가시고요. 그게 헬싱키 경유해서 가는 거고
캐세이 퍼시픽이 코펜하겐 취항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럼 홍콩 경유해서 가시는 둘 중에 하나를 정말 싸게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럼 거기서 비행기 값을 한 절반 정도 확 아끼고 조금 좋은 방을 예약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배를 타시라는 게 아니고 북유럽에 가서 코펜하겐에 비행기 타고 가셔가지고 거기서 배를 타고 북유럽을 돌고 들어오는 걸로. 네, 그렇죠. 일단 크루즈 여행의 좀 개론부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워낙 무식해가지고 해본 적이 있어야지 뭐 이런 거를 그죠? 크루즈 학개론. 크루즈는 보통 짧게는 한 5일부터 길게는 뭐 한 118일. 전 세계 크루즈가 있거든요. 그건 월드 크루즈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정해진 기간 동안 바다 위를 떠다니는 리조트 같은 배를 타고 하는 여행이에요. 근데 보통 아침에서 늦게는 낮에는 기항지에 배가 정박을 하고 기항지에 내려서 여행을 하고 다시 배를 타고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밤 시간에 이동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딴 나라, 딴 도시에 도착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출발은 보통 몇 시에 해요, 그러면? 출발은 오후에 승선하셔가지고요. 저녁에 출발해요. 아, 그럼 이렇게 석양이 뉘엿뉘엿 때. 네네. 너무 좋아요. 괜찮다. 너무 그치. 좋아요. 야, 나 그럴 줄 알았지. 가판에서 계속 있으면 너무 춥고요, 뜨겁고요. 하여튼 그래요. 석양이 질 때 출발해서 밤 지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나라 가 있는 거군요. 오, 괜찮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코스를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이게 미리 코펜하겐 가서 하루 이틀 정도 여행하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코펜하겐에서 출발해서 노르웨이 오슬로를 갔다가 그 다음에는 하루 종일 해상. 전일 해상 일정이 있는 크루즈가 진정한 크루즈거든요. 네가 이걸 탄 거야. 그렇지. 전일 해상. 그러니까 낮에 뜨거웠지. 그렇지. 네. 어머, 정말. 제가 그때 정말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바짝 구제로 내렸거든요. 네. 그런 다음이 독일 베를린이라고는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바르네뮌데라는 도시고요. 또 전일 해상. 그런 다음에 에스토니아 탈린, 그 다음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그 다음에 핀란드 헬싱키, 그리고 스웨덴 스톡홀름을 거쳐서 다시 덴마크의 코펜하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몇 도시죠? 7개국이네요. 7개국. 야. 네. 5, 6, 7. 기항지까지 하면 8개죠. 코펜하겐이 들어가요. 합치면. 네요. 그러니까 웬만한 북유럽 일주를 크루즈 타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왜 서유럽은 이미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가기도 하고 우리가 익숙하긴 한데 북유럽은 잘 모르잖아요. 이름은 들어봤으나 이거를 이렇게 쉽게 그냥 본인이 기차, 숙소 예약하고 이걸 돌려면 굉장히 귀찮은 일이 될 텐데 사실. 여행을 좋아하셔야죠. 그러면 이미 여행을 좋아하셔서 그렇게 싸고 이동하고 뭐 이런 게 낭만이고 재미있는 분들은 해도 되는데 그쵸. 이 남자친구 그렇게 하면 헤어질 거예요. 헤어질 거야. 짐 쌀 필요 없어야 되고. 그치. 네, 막 또 이게 뭐 타고 갈아타고 놓치고 막 이래봐. 그치. 그러니까 이동할 시간에 운동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렇죠. 자고 운동하고. 오빠 이동 필요 없어. 운동해. 근데 이게 사실은 여자친구 본인도 되게 남자친구 빌미로 갔지만 되게 즐거워할 것 같은데 사실은 맞아요. 피곤하지가 않잖아. 그런 맞아요. 쓸데없는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네. 안전한 거 찾으시는 분인데 일단 크루즈 안에서 안전은 뭐 그렇죠. 그럼요. 안전하죠.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으니까. 네. 크루즈가 좋은 게 또 방 청소를 2번 해줘요. 와, 그렇구나. 맞춤형이네. 네. 그러니까 케빈 크루가 딱 전담 크루가 있어요. 그 방에? 네. 그래서 만약에 탐이면 탐이 인사하거든요. 안녕, 난 탐이야. 네 방 담당이야. 그러면은 그때 꼭 이름을 외우시고 좀 친한 척 하세요. 그러면 더 잘해줘요. 아, 진짜? 네. 그리고 막 아침에도 인사하고 저는 이제 몇 번 타다 보니까 생겨가지고 항상 이름이 뭐니? 이름을 꼭 부르고 안부를 묻고 그러면 왜 자기 전에 초콜릿 하나 놔줄 거 막 5개씩 놔주고. 아, 그래요? 네. 사실 거기서 사람이니까. 네, 사람이니까요. 그쵸. 제가 막 어질러 놓으면 예쁘게 해놓고. 그러네. 뭐 다른 팁도 주고 그래요. 여기 항구는 뭐가 좋아 뭐 이런 것도 알려주고. 왜냐면 그 사람들도 계속 그 배 타고 돌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남성 여성 상관없이 배정이 돼 있나요? 근데 남자분이 더 많으세요. 남자가 더 많아요. 네. 그리고 케빈 크루는 국적이 굉장히 다양해요. 제가 북유럽
크루즈를 타본 건 아니지만 저는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아 도는 배웠는데 필리핀 분들이 많았어요. 일단 영어가 돼야 되고 네. 그리고 좀 인건비가 싼 노동자들이 많이 배에서 일을 하시죠. 본인 담당 케빈 크루와 친해져라. 그게 꿀팁입니다. 네. 이름을 꼭 외우고. 네. 정말 깨끗한 방에서 묵으시는데 일단 크루즈 승선할 때부터 기분이 좋아요. 물론 나는 이제 팔 운동을 해야겠다. 가방을 들고 타셔도 되지만 그냥 체크인할 때 가방을 딱 맡기면 배에 올라타면 가방이 문 앞에 와 있어요. 그게 크루즈의 시작이에요. 야, 괜찮다. 네. 그리고 하선하실 때도 내리기 전날 다 배마다 다른데 밤 12시 새벽 1시 새벽 2시까지 내놓으면 그게 내려가면 딱 나와 있어요. 그냥 몸만 쏙 빠져나오는 거죠. 야, 괜찮다. 네. 좋다. 물론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방의 가격에 따라서 내리는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싼 방에 가면 조금 기다린다고는 하더라고요. 그건 감수해야지. 차이가 있겠지. 그렇지.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가 그런 거죠. 네. 그럼요. 타이타닉을 봐도 디카프리오가 있던 방과 다르니까. 그렇지. 네. 타이타닉. 네네네.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보통 그래도 이제 방 클래스가 나뉘는 게 보통 발코니 룸부터는 조금 프리미엄. 발코니 룸이 뭐예요? 발코니가 딸린 룸인 거죠. 근데 그 아래는 인사이드 룸이 있어요. 그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창밖으로. 배 안쪽에 보이는. 안쪽에 있어요. 네. 복도 쪽인 거죠. 결론은 씨뷰, 창만 있지만 바다가 보이고 발코니는 없는 방이 있고요. 이런 경우 방이 되게 작아요. 근데 또 젊은 사람들은 어차피 나는 밤새 놀 건데 그냥 잠만 잔다 해서 요런 방 제일 싸니까 예약하세요. 네. 저도 엄마 모시고 갈 때 발코니는 아니고 잘 몰라서 그냥 씨뷰를 예약했다가 발코니 중에 좀 좋은 룸으로 업그레이드 받았었거든요. 그럼 발코니 룸에는 창문도 있고 발코니도 있고 이런 데도 있어요? 근데 발코니부터 이제 그레이드가 또 나뉘어요. 스위트룸 이제 룸이 몇 개가 달렸냐. 스위트룸 같은 경우에 버틀러 서비스가 있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분들이 VIP 대접을 받는 거죠. 그렇구나. 네. 금액은 대략 지금 요 11일짜리 코스로 보면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나와 있긴 하던데요. 제일 저렴한 게 한 250만 원대부터 인당. 네, 인당이고요. 350만 원대면 발코니룸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내년도 스케줄이라 언제 프로모션을 할지 모르거든요. 홈페이지를 즐겨찾기 해두시고 쭉 보시고요. 프로모션에 따라서 크루즈 안에서 쓸 수 있는 돈을 넣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업그레이드 프로모션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내년 7월 비행기만 미리 해두시고 비행기만 해놓고 좀 보는 거죠. 계속 체크를 하면서 그래서 비행기는 진짜 미리 해놓는 게 필수겠다. 훨씬 싼 가격에 일단 해놓고 크루즈만 프린세스 크루즈를 그러면 항상 들어가서 예의주시해봐야겠다. 한글 홈페이지가 있으니까요. 네. 왜냐면 다른 로얄 캐리비안이나 디즈니 크루즈나 이런 경우는 아직 지사가 없어가지고 다 영어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정가 기준으로 250만 원부터 330만 원, 390만 원, 650만 원 이렇게 나눠지는 거니까 맞춰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북유럽이잖아요. 그래서 북유럽을 7개국을 돈다고 하셨을 때 그냥 여행으로 가셔도 돈이 꽤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고 무료가 많잖아요. 그렇죠. 크루즈에는. 밥도 주고. 네. 잠도 재워주고. 네. 잠은 당연히 재워줘요. 좀 못 잤어요. 네. 어디까지 무료냐? 당연히 룸은 무료고요. 식사는 아침, 점심, 저녁 다 무료예요. 근데 이제 기항제 내리기 때문에 점심을 못 먹는 거지. 그리고 크루즈를 오래 하신 분은 난 저기 가봤어. 안 내릴래.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안 내려도 돼요? 네. 그럼 정박해 있는 데서 내쉬는 거군요? 있어도 돼요. 그리고 다시 좀 일찍 타서 식사하시는 분도 있고요. 크루즈에서. 그리고 룸 서비스가 무료예요. 그래요? 네. 우리는 호텔 가면 룸 서비스는 다 유료잖아요. 그러네. 왜냐면 배가 크다 보니까 아침 먹으러 갔을 때 몰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크루즈 타면 다 룸 서비스로 갔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냥 이렇게 문에 걸어놓으면 커피, 달걀, 빵, 우유 방으로 딱 갖다 주고 이거를 발코니에서 먹는 게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야, 그러네. 야, 요거는 좀 욕심을 낼 수 있으면 내봐도 괜찮겠네.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전 지금
프린세스 크루즈 약간 영업당하고 있어요. 네, 좋다. 뭐 어느 크루즈를 타시나 룸서비스 조식은 무료고요. 근데 디너 같은 경우는 부과되는 게 있으니까 잘 알아보셔야 돼요. 대신 뭐 그냥 얼음 같은 건 가져다 달라 그러면 가져다 주시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수영장이 보통 한 3개 정도 있거든요. 메인 데크 정중앙의 수영장에는 그 옆에 기본 피자, 핫도그 막 이런 걸 깔려있구나. 네. 하루 종일 그냥 달라는 대로 줘요. 아, 그래요? 공짜예요? 네네. 진짜. 아니, 뭐 다 포함됐겠지. 그렇지. 그리고 이제 미국 배들이 더 이런 걸 중시하는데, 아이스크림. 수영장에서 아이스크림. 그리고 이 수영장이 낮에는 수영장이고, 밤에는 극장으로 바뀌거든요. 진짜요? 그럼 그때부터는 또 팝콘을 나눠줘요. 아니, 극장으로 바뀌면, 선베드에 이렇게 빨간색 하나 이렇게 쿠션 있는 걸 깔아줘요. 거기에 그냥 누워서 핫도그 또 하나 시키고 팝콘 시키고 콜라 달라 그래가지고. 야, 운동 빡세게 해야 되겠다. 그러게. 네, 맞아요. 좋다. 나름 골드 클래스에 온 느낌이 나요. 그러네. 네. 근데 사실 크루즈에서 주는 음식 다 먹으면 기본 3kg 찐다고 하니까. 네, 저는 진짜 운동 안 하거든요. 근데 크루즈 타고 너무 먹어서 피트니스 간 적 있어요. 진짜? 먹을 게 넘쳐난다는 얘기네요. 넘쳐나죠. 네. 공연이 있어요? 네. 브로드웨이식 극장 공연이 있어요. 근데 그걸 타시면 작게는 2개층, 많게는 3개층짜리 공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뮤지컬 공연장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다. 여기는 또 매일 밤 공연이 있으니까 다 무료죠. 와, 진짜. 괜찮네. 정가를 내고 무료 서비스 이렇게 받으면 얼마나 행복해. 난 배만 무료로 타서 갑판 구경만 이거네요. 그 안에서 그런 일이 시끄럽더라고. 네. 그렇군요. 눈물 날라 그래. 네. 그러니까 크루즈는 거의 올 인클루시브 리조트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세요. 대신 팁이 있어요. 하루에 1인당 한 13달러, 14달러 정도 팁이 있어요. 왜냐면 이 모든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수많은 크루들이 일하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돌아가는 팁이고요. 그것만 주시면 다른 팁은 안 주셔도 돼요. 팁 따로 줄 필요 없이. 네. 근데 정말 탐이 너무 잘해줬다. 그럼 마지막 날 침대맡에 뭐 몇 달러 두셔도 되고요. 그러면 만약에 남자친구가 운동을 열심히 한다니까 그럴 것 같진 않은데 담배 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담배 피는 담배 사람은 어디서 피워야 돼요? 필 때가 또 있어요. 그래요? 있겠지. 개 감독님 담배 피셔야 되잖아요. 네. 바깥에서 피나요? 지정 구역이 딱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맨 위쪽 데크에 바 의자 옆에. 그러니까 뭐 드시면서 필 수 있어요. 이 또, 밤바다 쫙 보면서 이렇게 탁. 네, 한 2-3 군데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애용하시면 되고. 그러네요. 대신 방에서 절대 피시면 안 돼요. 이 발코니에서 피시면 적발되면 바로 하선이에요. 진짜요? 진짜? 네. 이거 왜냐면 유의해야 된다. 그게 화재가 일어났을 때 모든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강력하게 징계하더라고요. 아무리 돈을 내도 환불도 안 되고. 내려야 되는 거예요. 내려야 돼요. 야, 중간에 내리실 수 있어요. 그래요. 절대 조심하십시오. 발코니에서는 피면 안 된다. 그리고 왜 기항지 내렸다가 다시 탈 때 보통은 이제 저녁 5시에 출발하면은 뭐 한 4시까지 오세요 이렇게 주거든요. 리밋을 주는데 한국 승객분들이 조금 늦게 오시는 분이 편이에요. 근데 절대 기다려주지 않고 떠나요. 진짜? 알아서 다음 항구에 와서 타야 돼요. 그렇군요. 안 기다려주는구나. 네. 예전에 일본 크루즈에서 놓친 분 봤어요. 진짜? 그래서 뭐 기차 타고 오셨다고. 다음 항구로 알아서 와야 되구나. 그거 장난 아니다. 당연히 뭐 와이파이는 되겠죠? 안 되나요? 와이파이가 참 제일 아쉬운 부분이에요. 안 돼요? 진짜? 되긴 되는데 굉장히 비싸요. 그렇지. 비싸고 또 망망대해서 아무리 돼도 이렇게 답답하게 돼요. 그러겠네. 인스타 뭐 하나 올리려고 그러면 이게 올라간 건지 안 올라간 건지 이러니까 기항지 항구에서는 무료 와이파이 많이 제공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핸드폰으로 해가시면 이제 기항지에서 많이 올리시고 배에서는 좀 자제하시는 게 돈도 아끼고. 놀 거 많은데 뭐 사진 찍어놨다가. 그렇죠. 저는 만약에 와이파이가 빨리 이렇게 되는 데면 뭐 넷플릭스든 왓챠든 그냥 가서 보고. 영화 보시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요거는 영화를 담아가야 되겠네. 다운받아가라. 근데
그 수영장에서 틀어주는 영화도 최신 영화를 틀어주고요. 룸에서도 영화를 많이 틀어줘요. 자막 없을 거 아니에요? 없죠. 자막은 없지. 네. 재밌겠다. 한국 드라마도 간혹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북유럽은 안 나올 거야. 아시아 크루즈는 나오더라고요. 드레스 코드 이런 것도 있나요? 드레스 코드 있죠. 아, 그래요? 정말요? 늘 있진 않고 정찬 식당이 있어요. 식당이 굉장히 여러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슬리퍼 차림, 반바지 차림 이런 거 금지. 그거 확인하셔가지고요. 남자친구를 좀 네, 뭐 운동하신다면 또 반바지로 계속 돌아다니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 때는 셔츠에 긴 바지 정도 입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칵테일 파티 같은 게 있어요. 뭐 첫날이나 둘째 날 정도 선장 주최 파티 이런 거 하면은 외국 분들이 엄청 드레스업 하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좀 화려한 옷을 입고 싶다. 그럼 이때 입으시면 돼요. 파티가 있구나. 네, 남자분들 보호타이도 매시고 뭐 정말 드레스. 네, 정말 탐이 나오는 영화에서 볼 법한. 미션 임파서블. 네네네. 그러네. 그래서 그 배 안에 미용실에서 막 머리 하고 가시고. 진짜요? 네, 외국 분들은 되게 나이 드신 분들도 화려하게 하는데 그냥 한국인들은 여자들은 원피스 정도만 조금 갖춰 입어도 네, 남자친구만 잘 단속시키면 될 것 같아요. 남자친구 문제야. 어디 가든. 너무 티셔츠에 반바지 고집하지 마시고 저녁 때는 좀 셔츠랑 긴 바지. 그거는 신경 써가지고 좀 챙겨가면 좋겠네요. 네. 옷장이 정말 넓어요. 아무리 방이 좁아도 그게 크루즈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요? 옷걸이도 많이 줘요. 옷을 마음껏 갈아입으실 수 있고 짐도 무게 제한이 없으니까 서양 분들은 거의 자켓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재밌겠다. 그러니까 요거는 잘 갔다 오면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여러 군데 가시고 뭐 이런 분들도 있겠는데요. 네. 그리고 중간중간 그렇게 사진을 찍어줘요. 일단 찍을 땐 무료. 근데 이제 프린트 해놓은 걸 보고 마음에 들면 사는 거죠. 뭐 그렇게 세련되진 않은데 근데 일단 찍는 데는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좀 갇혀 있고 좀 찍으세요. 그리고 또 셀카도 찍으시고 그 사진을 어차피 안 사면 다 버려요. 그래서 마지막 날 좀 세일을 하거든요. 마지막 날까지 기다려야 네. 마지막 날 사셔도 되죠. 그거 사진 찍는 거 알바. 그것도 알바할 거 아니에요. 사진가들. 네. 그 얼마 전에 우리 당관했던 세라비 보면 결혼식 사진 작가, 할아버지 사진 작가가 막 나오는데 그분이 여기 알바하면 되게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네. 노는 거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는 사진 작가. 그러면 비행기처럼 온라인 체크인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까 조식 서비스도 앱 같은 걸로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게 와이파이는 안 돼도 내부 앱은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요? 뭐 그런 거 다 배마다 다르니까.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직도 크루즈 여행이 뭔지 감이 안 오시는 분을 위해서 차근차근 그럼 처음부터 요거는 뭐 이제 나라들을 7개 나라 돌아다니는 거 내려가지고 돌아다니는 것보다 크루즈 여행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자세한 그것들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승선부터 하선까지 그렇죠. 크루즈 즐기는 법 특강을 한번 해볼까요? 좋네요. 일단 빈손으로 룸을 찾아가셔야죠. 아까 제가 짐은 맡기라고 했잖아요. 탈 때. 들고 타지 말고. 근데 이제 그걸 알아야 돼요. 크루즈는 한쪽에는 짝수룸이 있고 한쪽은 홀수룸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보고. 그래서 그게 포트 사이드, 스타보드 사이드에 따라 달라요. 이게 뭐 옛날에 유래된 이름인데 포트는 당연히 항구 쪽, 스타보드는 항해를 할 때 별이 보이는 쪽에서 온 이름이래요. 그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배가 워낙 크니까 홀짝이어도 내 방이 중앙에 가까운지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야 가까운 엘리베이터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못 찾으면 운동이 돼요. 저는 보통 한 이틀을 못 찾아가지고 그 방 찾느라 운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익숙해지면 내려요. 이제 내 방이다 싶을 때. 방 찾아가는 거. 근데 좀 빨리 익히시면은 시간을 아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꼭 하셔야 되는 게 안전교육이에요. 첫날 모두가 대극장으로 모여서 방에 보면은 구명조끼가 있거든요. 그거를 쓰고 가면 안 되고 들고 가야 돼요. 이건 다 잘 아시잖아요. 미리 입는 게 아닌 거. 그걸 들고 가서 유사시 어떻게 대피하는지를 훈련을 받고 내가 그러면 위기 상황에 어느 갑판에서 달린 배를 타고 내려야 되는지까지 다
교육을 받아요. 아, 그렇군요. 네. 이거는 중요하니까 꼭 중요하죠. 네. 이거는 매일매일 TV에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안전 중요시 하시니까 인지하고 계시고요. 그런 다음에 선상 카드가 있어요. 신용카드 현금 쓰실 일이 없어요. 카드를 하나 발급해주거든요. 거기에다가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배 안에서 쓰는 돈은 다 그냥 선상카드로 쭉쭉쭉 긁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 대형 스파 찜질방 시스템이랑 똑같네. 그러니까. 팔찌로 찍으면은 그렇죠. 달걀도 사 먹고 하는 게. 그 시스템이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할 거 그랬네요. 어렵게 얘기해. 네. 선상카드. 네. 이제 방에 신문이 하나 배달이 올 거예요. 네. 첫날은 이제 저녁 때쯤 하나 오고 다음날부터 매일 아침 신문이 오거든요. 신문이 와요? 네. 그래서 아침에 이 조식을 먹으면서 신문을 딱 보세요. 그럼 오늘의 날씨. 오늘 에스토니아 항의 날씨는 어떻고요? 그렇지. 나라가 바뀌니까 그 나라 신문이구나. 그 나라 신문은 아니에요. 그냥 선상 신문인데. 선상 신문인데. 이제 기항지 날씨도 알려주고요. 그다음에 그날 이벤트가 쫙 나와 있어요. 오늘은 선장 주최 칵테일 파티가 있고, 오늘은 풀사이드에서 줌바 클래스가 있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피트니스 무료 발 마사지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렇지. 네. 그 나라 신문을 가져올 수가 없지. 그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날의 공연 스케줄 나와 있어요. 선상신문. 네. 여기가 하나의 그냥 어떤 유니버스구나. 이 안에서 맞아요. 일어나는 하나의 일들이. 세계예요. 네. 그래서 그거에서 쭉 파악하신 다음에 또 여자친구분 같은 경우는 쇼핑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배 안에 면세점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선상신문에 면세점 프로모션이 다 나와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배 탔을 때 와인 세일 이런 거 내려가서 거기서 파는 와인을 사면 레스토랑에서 콜키지 없이 마실 수 있더라고요. 그런 거 이용했었어요. 괜찮네. 괜찮네. 근데 프린세스는 와인은 그렇게 많이 팔진 않고, 근데 이제 미국 면세점에 입점된 상품들을 좀 이렇게 세일하는 거죠. 좋네요. 괜찮네요. 네. 그리고 수영장, 사우나 위치 잘 파악해 두시고, 네, 레스토랑 어딘지 알아두시고, 저녁 식사 시간 확인하시고요. 네. 5일짜리, 10일짜리, 아니면 100일짜리 이렇게 있는데, 그럼 그 일정이 긴 배를 탔다고 하면 결국 안 내리고 계속 도는 건가요? 하나의 배가? 아니면 100일짜리 배는 따로 있고, 3일, 5일만 도는 배가 따로 있고, 이런 건지. 네. 100일짜리는 계속 그 배를 타고 도는 거죠. 안 내리고,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는 100일짜리 안에 10일짜리, 5일짜리가 합쳐져 있는 거지. 그렇지. 내렸다 타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럼 100일 넘어가는 거는 거의 해외에 은퇴하신 분들이 이렇게 좀 재산을 좀 정리하고 팔 걸 팔고 실버타운 들어간다 생각으로 오신대요. 진짜. 왜냐면 외국 분들 꼭 집을 사진 않잖아요. 렌트해서 살던 집을 좀 정리해놓고 다시 렌트하면 되니까 한 반년 배에서 살자 이런 마음으로 진짜. 오신대요. 그러면 짧은 일정만 마치고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보면 마치 내가 집주인인 양 이렇게 떠나보내는 느낌이 나겠네.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 네. 그래서 이 복도가 좁고 지나가다 보면 옆방 할머니나 앞방 가족이나 이렇게 좀 눈에 있거든요. 그럼 또 인사하세요. 네. 방음은 잘 됩니까? 방음은요? 방은 중요할 것 같은데. 잘 돼야지. 네. 이분들 지금 처음 가시는 거야. 여행만 처음이겠죠. 8년을 만나는데. 아니 그래도 어쨌든. 그렇지. 방들은 많이 가보지 매일 않았어. 운동도 하는데 지금. 그래요. 네. 어떻게 방음 잘 됩니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완벽하게 되지는 않는 모양이다. 괜찮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니, 근데 저는 혼자 방을 써가지고. 그렇군요. 잘 모르겠네요. 혼자 방을 썼으니까 더 잘하는 거 아니에요? 옆방이, 그치. 옆에 계신 분들이. 은퇴한 노부부. 점잖으신 분들이실 수 있지. 분들이실 수 있지. 그렇지.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바잖아요. 바. 이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꼭 막 이렇게 부어라 마셔라 하지 않아도 저녁 때는 바가 분위기가 좋은 게 라이브 공연이 계속 있어요. 피아노 바, 무슨 바 이런 데 좀 돌아가서 분위기를 잡는 것도 괜찮아요. 네. 근데 주류는 돈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선상카드로 긁으시면 되고 요것도 잘 보시면은 배에 따라 다른데요. 주류 패키지를 팔아요. 얼마치 무제한. 예를 들어 일주일 동안
무제한 주류 패키지권을 파는데 첫날, 둘째 날까지만 하고 안 팔면 둘째 날 조금 할인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첫날 사지 마시고 첫날은 하지 마라. 네, 이런 건 둘째 날 정도. 그리고 아니면은 뭐 맥주 쿠폰을 6잔에 얼마 이렇게 팔아서 5+1 해가지고 사놓고 기간 내내 드시면 되거든요. 이분은 술을 많이 드시는 것 같진 않고 네. 맥주 정도 한두 캔 드신다고 하니까 뭐 그 정도는 그냥 가볍게. 네. 네. 근데 또 이게 정찬이 많다 보니까 좀 와인 한 잔 있어야 막 스테이크랑 막 먹을 게 너무 많아요. 그냥 물이랑 마시긴 조금 아쉬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와인을 네, 하나 해가지고. 그리고 프린세스 크루즈가 와인 리스트가 정말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카지노 있나요? 그럼요. 카지노. 카지노. 네. 저는 그때 말레이시아 갔을 때 일행들이랑 다 같이 카지노를 갔어요. 네. 제가 하진 않았고 누군가 $100 따면 우리는 이 돈으로 술을 마시자. 근데 너무 빨리 한 분이 $100 따신 거예요. 제가 빨리 현금화 해가지고 왜냐면 가만 앉아있으면 다 잃거든요. 네네. 빨리 그분을 모시고 술을 쏴라. 그렇군요. 그래서 바로 가서 되게 재밌게 놀았는데 방으로 각자 헤어졌어요. 네. 다 튀어 나왔구나 또. 그분이 혼자 또 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카지노를 가셨다가 다음날 얼굴이 어두우시더라고요. 그렇구나. 다 그런 거죠. 네. 카지노는 적당히 즐기시고요. 조금 따면 일어나세요. 네. 그리고 또 커플이지만 클럽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클럽 가시나 모르겠네. 8시면 파리에서도 뭐 들어가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안전하잖아요. 배 안이니까. 시도해봐야지. 둘이 한번. 뭐 그거는 이제 알아서 하시는 걸로. 네. 클럽이 아주 늦기 전에 가면 오히려 조용하고 클럽이 뷰가 좋아요. 그러니까 클럽은 춤출 때는 완전히 칠흑같이 어두울 때인데 그 전까지는 창가 자리가 괜찮거든요. 그런 데 앉아서 그냥 칵테일 한잔 하셔도 괜찮아요. 좋네. 영어만 되면 약간 코미디 쇼 같은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좀 야한 농담도 하고 막 이런데 영어예요. 전 안 갔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크루즈를 즐기다가 네. 밤새 달려서 날이 밝으면 이제 기항지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여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여행은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잖아요. 보통 한나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스케줄에 레이트 나잇이라고 돼 있으면 뭐 한 9시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제가 추천드린 코스는 조금 독특한 게 러시아는 이틀씩이나 있어요. 오버나잇이라고 돼 있는 오버나잇이죠. 네. 그럼 거기 그냥 정박해서 있는 거예요? 네. 하루를? 배가 정박해 있고 배에서 주무셔도 되고 호텔을 잡으셔도 돼요. 네. 거기에는 이틀을 있는 거군요. 왜냐면 볼 게 많고 볼 게 많아서. 그 에르미타주 박물관이 세계 3대 박물관으로 꼽히는데 정말 커요. 제가 작년에 남편을 데리고 정말 저렴해 보이는 배를 타고 러시아에 갔었거든요. 헬싱키에서. 남편은 자기 미랑하는 거냐. 내려서도 힘들게 그 박물관을 갔는데 남편이 한 5분의 1 봤나? 그만 보겠다는 거예요. 너무 다리가 아프고 자기 볼 걸 많이 봤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박물관 하나만 볼래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틀을 여행할 수 있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도시가 궁금해지는데, 3대 박물관이라는데, 이름도 처음 들어본 데라니. 옛날에는 제정 러시아 시절에는 수도였고, 그리고 러시아에서 가장 유럽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네, 기차로도 핀란드에 갈 수 있는 정도로 가깝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러시아 치고는 유럽 같은 느낌이 많이 나요. 아름다운 도시예요. 그리고 북구의 베니스라고 하는데 워낙 무슨 베니스가 많아서 그렇긴 하지만 운하 도시로 손색이 없고 아름다워요. 저도 너무 아쉬워요. 너무 짧게 그렇군요. 징징대는 남편을 데리고 그렇군요.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고. 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3,000명 막 이렇게 타는데 그분들이 한 번에 다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선은 갱웨이라는 곳을 통해서 하거든요. 보통 배 한 2, 3층 쪽. 고문 하나로 쭉 나가는, 그러니까 한 2개 정도 나가는 거다 보니까 좀 순서를 정해서 내리니까요. 미리 순서를 알게 돼요. 뭐 몇 번 방은 뭐 몇 시 하선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굳이 그 앞에서 기다리지 마시고 뭐 조식을 좀 천천히 드셔도 되고요. 좀 조절하시면 돼요. 빨리 나가고 싶으면 비싼 방을.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7개 나라, 기항지까지 포함하면 8개 나라를 11일 동안 도는 거를 일단 네. 추천을 해드렸는데 네. 어느 나라를 가는지 다 잊어버리셨을 테니까 네. 그것만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자, 시작은 덴마크. 코펜하겐, 안데르센의 도시죠. 여기가 이제 맥덕들에게는 칼스버그의 도시이자 미켈러의 도시예요. 그래서 미리 가셔서 그런 맥주 한 잔 드시고 승선하시고요. 노르웨이 오슬로는 북유럽에서 물가가 가장 비싸기로 유명한데 만약에 뭉크 좋아하시면 뭉크 미술관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베를린이라고 돼 있지만 여기는 약간 휴양지 같은 곳이더라고요. 독일 베를린 넘어갔을 때 바르네뮌데 여기 내려가지고 그냥 해변만 즐기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이 에스토니아 탈린으로 가게 돼요. 에스토니아 탈린은 에스토니아라는 발트 3국 중에 한 나라의 수도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북촌 한옥마을처럼 구시가가 딱 성 안에 이렇게 있어요. 너무 막 중세 그대로거든요. 여기만 딱 보고 오시면 돼요. 재밌다. 네.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아까 볼 게 많다고 했죠. 러시아. 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제가 지금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미리 뭐 볼지 체크해서 가셔야 여기서 싸울 수 있어요. 여기 전까지 남자친구랑 줬다가 그러네. 저 남편 볼 게 많아서 네, 막 걷고 뭐 계단 오르고 뭐 이런 걸 다 운동 삼아 하시면 되는데 빨리 배로 가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남편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잘 계획을 짜시고요. 그 다음이 핀란드 헬싱키예요. 근데 헬싱키는 워낙 배가 내리는 데에서 시내가 가까워요. 두 항구 중에 하나일 텐데 트램 타면 금방 시내로 오기 때문에 이제 중심지 한번 훑어보고 배 타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스웨덴 스톡홀름. 네. 여기가 진짜 훨씬 크거든요. 헬싱키보다 훨씬 큰데 처음이니까 욕심내지 말고 여기도 구시가가 있어요. 감라스탄. 요 정도만 사부작 걸어서 여러분 좋아하시는 느그적 이따가 오자 이러면은 되게 완벽한 여행이 될 것 같아요. 더 스퀘어 나왔던 영화 더 스퀘어에 나왔던 도시죠. 그 나라. 네. 그리고 덴마크로 돌아와서 코펜하겐.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는 걸로. 그렇죠. 북유럽을 한번 싹 훑고 오는 거네요. 제가 이렇게 가고 싶어요. 그래요. 좀 돈 벌어서 남편 좋은 방에 태워서 구박받지 않고 와이프 잘 만났다 이런 얘기 좀 듣고 싶네요. 본인이 가시고 싶은 여태까지 크루즈의 경험을 이제 토대로 해가지고 본인이 가고 싶은 거니까 이거는 갔다 오시면 굉장히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눈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눈이 높아지면은 그 두 분이 결혼까지 하신다. 그러면 신혼여행을 지중해 크루즈를 가시면 되죠. 회원 가입을 꼭 하세요. 이렇게 마일리지가 쌓이거든요. 진짜. 이게 중요하네. 네. 마일리지가 쌓이니까 회원가입 꼭 하시고. 나중에 마일리지가 많이 쌓이면 선장이 따로 불러서 만찬도 하더라고요. 뭐 무슨 마일, 100마일 클럽 이런 것처럼. 네. 그런 분 일부러 크루즈만 쭉 가서 어차피 여행 가는 돈 들잖아요. 그렇게 마일리지 쌓는 분도 외국에는 꽤 있대요. 괜찮은 경험일 것 같고 크루즈 여행이 여행 옵션에 아주 없었던 분들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멀미를 좀 하기 때문에 그게 좀 걱정되긴 하거든요. 멀미 하시는 분들이면 조금 그거는 꺼려질 것 같긴 한데 어떤가요? 승무원한테 물어봤어요. 멀미하면 어떻게 되냐 했더니 몇 가지 팁은 있어요. 그 조식 드실 때 사과를 먹으래요. 사과. 그린 애플 있으면 꼭 먹고 그게 좀 도움이 되고요.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더 출렁인데요. 그렇지. 속이 이제 출렁이면 안 되니까 빵이랑 쿠키 같은 걸 먹어가지고 불리는 거예요, 배 안에서. 그러면 속이 덜 울렁거린다고 하고요. 울렁거린다고 물 많이 드시지 말고. 그리고 너무 멀미가 난다. 그럴 땐 식당에 앉으실 때도 바다를 보지 마시고 안쪽을 보고 앉으래요. 여기가 육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좀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 흔들리는 게 배가 크더라도 없지는 않을 테고. 근데 그렇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바다의 상태에 따라 다르죠. 그렇죠. 사실 멀미 안 하면 저는 운동 싫어하는데도 그 피트니스가 바다를 보면서 러닝머신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좋더라고요. 괜히. 그 왜 배 타면 배 한참 타고 나서 내리면 그 이상하잖아 느낌이. 땅멀미라고 하나? 내려서 약간 울렁거려요. 저는 그래요? 겪어봤어요. 크루즈 타도 그래요?
저는 근데 술을 먹기도 했고 술을 먹으면 되네. 아니 근데 숙취 이상으로 아침에 뭐지? 멀미가 나네. 딱딱한 땅을 밟았는데 이거 뭐가 이상한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꿀렁이. 근데 뭐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멀미약 드시면 되니까. 그럼요. 네. 네. 크루즈 여행을 한번 갔다 오시는 것도 이런 남자친구한테는 딱이지 않나. 그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뜻밖의 여행인데 그 여자친구의 바람대로 여행도 재미있네. 이런 마음이 불씨가 조금이라도 생겼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뽕을 뽑아야 되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도시들을 맛만 보고 빨리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크루즈는 그래야 돼요. 남자친구를 거봐. 우리가 배를 타니까 이거밖에 못 보는데 이거 우리가 숙소를 잡고 오면 더 느긋하게 볼 수 있다. 미끼를 던지는 거지. 바로 그거죠. 그게 외국 분들이 하는 거래요. 크루즈를 한번 쓱 훑은 다음에 나는 이번에 여기가 좋았다. 스톡홀름이 너무 좋았다. 내년엔 저희 길게 가자. 이런 식으로 많이 가신대요. 그거 괜찮은 것 같아. 네. 마포기 여행. 또 스톡홀름 너무 좋은데 사연 좀 주세요. 제가 짜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운동 열심히 하는 규칙적인 남자분 그리고 은근히 까다로운 여자분 8년 된 커플 한 번도 여행을 안 가본 커플을 위해서 저희가 크루즈 여행을 추천해드렸고요. 네. 날짜나 비용이나 이런 게 크게 상관이 아직은 없으시다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 아무데나 가실 수 있는 거를 짜드렸는데 꼭 다녀오셨으면 좋겠네요. 만인의 부러움을 사는 여행이 되지 않을까? 갔다 오면.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칭찬을 좀 받지 않을까 싶은데. 다녀와서 게시판에 도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사연들 많이 보내주시고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여행 추천자 가지고 찾아뵙고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